NIB 초대석입니다. 전통문화 중에서 화각공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9호인 이재만 화각장을 모시고 화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만 장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화각하면은 좀 다소 생소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화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요, 화각이라 그러면 뭐 우리 그 일반인들이 사실 접할 수 없던 그런 공예품이기 때문에 화려할 화자, 뿔각자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화각이 알려지게 된 것도 사실은 많지가 않은 세월이에요. 고구려 시대 때부터 이조 시대 걸쳐서까지 나올 때까지는 뭐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만은 18세기가 아니 뭐 17세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인데 유독 그 지체 높은 그 왕족들만 사용되었던 공예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조금씩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생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갖게 되는 거죠. 하여튼 화각공예가 흔치 않은 공예품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예품이라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귀중한 자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쇳불에다가 문양을 넣고 밑그림을 그려서 하는 그런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각하면은 이게 제작 과정도 길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선별 작업서부터 어떤 뭐랄까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와야 되는 그런 작업이 많습니다. 왜냐면 뿔을 일단 좋은 뿔을 선호하는데 일단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뿔을 가공할 때에 아주 얇게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 또 같이 거기에 또 걸맞게 있어야 되고요. 또 화공의 일도 있어야 되고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또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우리가 36개 공정 과정 정도는 돼요. 그 많은 과정에서 하나라도 조금의 실수가 있으면 작품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까다로운 작업이고요. 타 공예들은 이렇게 분업화돼서 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두고서 해왔지만 화각공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여되지 않고 단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그 정도에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재료 소재 자체 재료도 구하기가 힘들 뿐더러 그렇죠. 지금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우리 장인 어르신 이 손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다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불편하시지는 않은가요? 작업하시는데? 저는 장애를 시작했어요. 어려서 이제 화로에다가 기어다닐 때 1살 때 손을 짚는 바람에 손이 다 익어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런 정밀한 거를 할 이렇게 마음도 없었지만은 또 할 기회도 없었고 또한 이거를 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되고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재능을 이제 이렇게 제가 느끼다 보니까 이게 손에서 오는 감각이 남들보다 더 예민하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삼박자를 이렇게 보면요. 후각, 촉각, 감각이라고 있죠. 네. 그것이 발달이 돼야만이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각도 발달됐고 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촉각, 감각, 손에서 익히는 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또 우리가 촉각과 감각을 같이 겸해야 되겠지만요. 그 세밀한 작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됐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이런 그 일을 하면서도 모든 연정과 공구가 사실 저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공예가 많았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예. 불편하시고 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공구를 제 손에 맞게끔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구를 제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연구하게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다는 그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왔죠. 네. 아유, 그 대단하십니다. 네. 또 이렇게 한 길을 걸어오시고 또 인간문화재까지 되셨는데요. 예. 그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의 과정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단청도 하셨고 또 절을 짓는 대목장이시였고 또 어머니께서는 자수를 잘 놓는 자수장이었어요. 집안에 물론 그 인간문화재라는 이런 호칭은 없었지만 옛날에 그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굉장한 그 집안의 장인 집안이다 이런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손재주를 다 갖고 태어난 거죠. 비록 이제 열 손가락이 없지만은 그분들의 해왔던 그런 그 감각적인 거 느낌이 빨리 왔고요. 또 제가 딴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것들도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한 팔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에 와서 뭐 세계에서 사실 저도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만 1인자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까지 갈 때까지는 굉장한 노력을 했고요. 또 험한 일, 뭐 힘든 일 마다 않고 그저 꾸준하게 이제 일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덧 뭐 정상까지 온 것 같아요. 아, 예, 아주 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힘들었었던 기억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 힘들었던 거는 좀 제가 이제 70년도 막 그 우리가 이제 1970년도 후반인가요? 이럴 정도 됐는데 사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떤 공모전 같은 데도 좀 내보고 싶었고 그러나 그 공모전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없었어요. 네. 발표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또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도 사실 크게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만든 것을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보여줄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또 활동한다는 내 자체가 누구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 없는 게 사실 안타까웠죠. 그리고 생계가 굉장히 그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몇 번은 버릴 뻔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뭐 제가 이제 오늘날까지 온 팔자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이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고생한 끝에 뭐 누구 말 맞다나 낙이 있겠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까지도 크게 뭐 이렇게 발전된 생각 또 아니한 생각 뭐 여러 가지 등등 많겠지만은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갈 길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고요. 이제는 뭐 끝까지 이걸 사수해서 많은 후학을 이제 남기는 게 좋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문화재다 보니까 우리 전통 문화, 전통 공예 이런 걸 또 알리고 우리 후대에도 남기고 전수해야 되는 부분에 어떤 그런 사명도 있으실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제자 양성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정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 된 성인들의 어떤 그 앞날을 책임진다. 기술을 가르친다. 기술 전수시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조기 교육부터 시작이 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순서를 밟고 올라온다면 굉장히 그 좋은 결과물이 생기는데 이미 딴 생각을 하고 딴 길을 접한 사람들한테 이걸 알린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제자들이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족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제 분야 말고도 타 분야도 이렇게 보면
가족 중심 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이미 그 길을 봐왔고 또 아버지를 도와줘서 일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파가 됐던 거죠. 그러나 외부 사람들은 뭔가 한번 한다는 것이 취미생활로 끝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힘든 길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그래도 공감대 형성이 그렇죠. 더 잘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알아듣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과거에 지금 삼국시대부터 이제 우리 화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왕이라든가 이런 귀족 사회에 있는 분들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네.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그게 같이 수장이 그 묘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전통 공예지만은 이어져 내려오질 않고 이제 없어졌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네.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은 현대 사회에는 과거에는 그런 소장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도들도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지금은 어떻게 그게 쓰여지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어떤 쓰임새보다 얻은 쓰임새에 내가 찾아가는 게 낫죠. 어떤 그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가 그곳을 찾아가서 내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꾸 이제 그 세계 속의 화각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작품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상품의 세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상품도 개발하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상도 개발해서 전통적인 것에다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겸한다면 세계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공예품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물론 저보다도 이제 우리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좀 더 많은 것을 좀 서구화시키는 또 동양적인 것도 서구화시켜서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 길을 간다면 무조건 전통만 고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공예품이 훗날 전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대로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창안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그 외국 자동차 회사에서도 뭐 내부 장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뢰나 이런 부분들도 온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저는 많은 제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도요다에서 일본 도요다에서 차량 구입할 때 우리 선물용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노크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반응이 좋았고요. 또한 이제 세계적인 그 벤츠 회사 내장도 디자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화각이 아닌 디자인 쪽으로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와인 케이스에다가도 화각을 접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큰 기업에게 노크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보면 그냥 우리가 벽만 보고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내장에다가 우리 전통 그림을 넣어주면 그나마도 좋은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서 많은 디자인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물론 그 장사의 생각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에 너무 문화를 버리고 있고 잊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르쳐주고 또 우리 또 세계에 나가서는 우리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거에 제가 이제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곧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인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들이 그것이 우리 전통 문화의 세계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앞에 있는 장식품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네. 화각 공예품입니다. 근데 네. 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전통의 뭐 오방색 같은 것들도 들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하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제일 그 동양에서 알아줘야 될 그 부분이 오방색 네. 5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많은 그 대화가 됐는데요. 화각공예는 오방색, 원색을 못 씁니다. 네. 그냥 오방색에서 간색을 만들어서 화려한 색깔을 만드는 것이 이제 화각의 아름다움이죠. 왜냐하면 5가지의 그 강도 짙은 색깔로만 칠을 한다면 재밌는 그림이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간색을 타서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쓰임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책상 모서리에다 놓고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필통. 네. 예, 이렇게 이제 필통을 좀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이제 꽃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굴려 붙였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생각지 않은 뭐 바닥색도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톤을 잡아봤고요. 이렇게 이제 함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석함이라는데 속에는 이렇게 오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여성들의 이제 장신구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든 거죠. 네. 네. 아주 독특하고 아주 네. 특이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수자나 뭐 이 제자분들 이제 많이 계실 텐데 그 아드님들께서 화각을 전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장인께서는 어려운 길만 걸어가시는지 그 부분 또 아드님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수자로 두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외부에서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은 하나의 그 취미밖에 안 돼요. 이 공정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여기다 투입하고 많은 시간을 여기다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요즘같이 빠른 세상에 장시간을 투여해서 뭘 하나 배우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빠르면 빨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빨리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고요.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뭐를 시키면 이게 그걸 시키는가 보다. 뭐를 갖고 와라 그러면 이걸 갖고 가는가 보다. 그리고 몸소 체험을 했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작업 과정을 서서히 익혀왔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마라 해도 지금은 이제 뭐 잘 할 정도로 이렇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또 흐뭇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꼭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던 거를 또 니네들이 또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참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다행히도 또 맥이 끊길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또 이어준다는 것 자체는 또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사실 이렇게 교차되는 거 보면 참 힘들죠. 뭐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굉장히 참 저로서는 힘든 작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전통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화각은 이 쇳불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또 이런 접하고 아무리 좋은 우리 전통 문화라도 그 일반인들이 잘 알고 많이 그래야지 알려져야지 이게 널리 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일반인들도 이 화각 공예를 배울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체험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어린 아이부터 저는 사실 체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린 아이가 이 화각 공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빨리 접해서 알고 난 다음에 성장이 된다면 그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은 꼭 이렇게 이수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바람도 있고요. 이 화각 공예가 이렇게 이제 많은 데서 이걸 하고 있다면 저 역시도 이제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겠는데 하는데도 없고 또 일반인들이 접해지 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한 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내보인다고 할 때는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저보다 앞서가는 생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여주고 어린아이가 만져봤을 때 그 아이가 커서 하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공감을 가졌습니다. 아, 나보다 생각하는 것이 틀리구나. 나는 그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작업하는 걸로 만족했는데 아이 앞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는 좀 생각이 틀리구나 이런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화각공예가 일반인들이 체험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림서부터 또 가공까지 많은 공정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반 작업은 뿔 깎아서 여러분들한테 재료를 나눠주면 그 재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채색도 하고 밑그림도 그리고 목에다 붙여보도 보는 그런 제작 과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주위에서 반응도 좋고 지금 제가 이제 체험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체험 교육자가 유치원서부터 7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70대도 이걸 해보겠다. 나도 아직은 젊다는 그 용기를 갖고 하시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또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통공예가 빨리 조기 교육이 돼서 학교에서 전공 과목이 돼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많은 후학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또한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그 우리 장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한번 이 체험 교실을 하면은 굉장히들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장래가 촉망이 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일반 우리 시민들께 화각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이제 화각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통틀어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것을 잘 챙겨주시고 봐와줘야 또 그것이 세계 문화 유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 것이 누군가가 얘기했지만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꼭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공예품이 아닌가. 우리가 제 화각공예가 아닌 나전도 있고 소목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꽃신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여러 시민들이 접하면서 사랑을 해주면서 이것이 앞으로 그 문화가 계속 형성되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